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자, 이게 관계대명사 한 건 알아. 근데 얘를 뭐라고 해석해? 철수 그는 간다. 와, 씨. 야, 돌아버린다 진짜. 여러분이 토익 공부를 하다 보면 토익은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잘하면 글의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뭐 별다른 지장이 없거든요. 바꿔 말하면 토익에서 내가 점수가 안 나온다. 토익을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뭐 500점, 600점, 700점 그 정도가 나온다 라는 거는 뭔가 나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 근데 초보자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가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정말 엉방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는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해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엉망진창인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해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그게 문제죠. 내가 어디를 어떻게 틀리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 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효율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해석을 공부할 때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해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역과 직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해석은 대부분 의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소설을 쓴다 그렇죠. 네. 그냥 한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인이 알아듣기 쉽게 그 영어 원문의 구조와는 별로 상관없이 말하자면 뭉개는 거죠. 해석을 이렇게 왜 포토샵에 보면은 손가락 도구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적당히 뭉개가지고 원래 어떤 구조였는지 사실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원문의 구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토익 시험을 볼 때. 왜냐면 영어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주어진 문장과 글을 있는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 그거를 검증하는 게 시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원문의 구조와 어떤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해석을 해놓고 그게 이상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엉망으로 나온다 이거죠. 네. 그러면 정확한 해석을 만드는 최소한의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있죠? 그거를 다 표시를 합니다. 네, 표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죠? 사전에서 찾아요.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대해서 해석을 쓰세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라고 쓰세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쓴 이 해석 있잖아요.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100%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뭐 토익 점수가 500점이에요. 아니면 그냥 노베이스야, 노베이스. 정말 영어를 뭐 공부한 지 10년 넘었어. 아니면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얘를 완벽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한 부분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해석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아요. 이거를
이게 왜 가능하냐? 여러분 한국말 쓰죠? 그죠? 한국어를 쓴다고. 그리고 그 한국어로 여러분이 해석을 썼잖아. 그러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장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이걸 쓸 당시에는 막 이렇게 해석을 쓸 당시에는 몰랐는데 막상 다 써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해석이 뭔가 이상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지. 어쩌고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수정을 할 때 그냥 수정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원문의 구조가 뭐냐? 원문의 구조가 뭐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뭐 후가 하나 있어요. 후가 있으면은 이렇게 묶어야겠네? 그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야겠네? 근데 만약에 그죠? 근데 이 관계사절이 꾸며주는 게 명사네?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네? 누가 이해가요? 이 관계사절이 통째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모든 관계사절, 그죠? 모든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인가? 한마디로 형용사인가?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관계사절은 관계대명사절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관계대명사절, 관계형용사절, 관계부사절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그 세 가지가 다 뭐예요? 형용사절이냐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형용사냐고.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거를 검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가 후네? 그러면 주어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동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얘가 동사 같은데 그러면 이 뒤에 따라 나오는 것들은 뭐지? 전치사? 여기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오브가 쓰여 있어. 그럼 전치사. 그죠? 근데 전치사 뒤에 뭐가 나오더라? 명사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전치사구는 지금 동사를 꾸미고 있는 건가? 그러면은 동사 꾸미는 거니까 뭐? 부사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식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영어에서의 수식 관계라는 게 뭐가 있지?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자,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 꾸미는 게 뭐죠? 형용사예요. 형용사 꾸미는 게 뭐예요? 부사네? 부사 꾸미는 게 뭐야? 부사네? 동사가 있어요. 동사 꾸미는 게 뭐예요? 부사지. 부사 꾸미는 게 뭐예요? 부사죠. 영어에는 수식 관계가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밖에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명사. 명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 네? 명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주어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보어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주어 뒤에 뭐야? 동사가 오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 명사가 보어면 이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와야지. 그죠? 만약에 이 명사가 목적어면 이 앞에도 주어 동사가 오겠네. 그렇죠? 이거는 최소한 2형식이고 이거는 3형식이거나 아니면 여기 뒤쪽에 보어가 온다면 그러면 5형식이겠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이 뒤에가 뭐가 올지 몰라. 그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사실상 뭐 3, 4, 5형식 다 되죠. 사실상 1, 2, 3, 4, 5형식 다 돼요. 근데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요 명사 이게 뭐냐고.
보니까 얘가 주어야. 그럼 동사 어디 있어야 돼? 동사 여기 있어야지. 웬만하면. 그러면은 주어 동사. 그러면 뒤에가 어떻게 가야 돼? 몰라요. 그건 문장 따라 다 달라. 지금 구조 분석했죠? 졸라 많이 했잖아. 이거 구조 분석한 거 이거 해석에다 집어넣으라고. 뭐 가령 예를 들어 본다면 이 관계사절을 지금 명사한테 붙인다 그랬어요. 뭐라고? 형용사라고. 형용사의 해석상 특징이 뭐예요? 형용사의 해석상 특징 니은이나 리을 받침한다고. 근데 지금 관계사잖아. 그럼 여기에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에다가 니은이나 리을 받침한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수야. 철수인데 철수는 간다 집에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간다가 아니고 가는 철수. 뭐라고? 가는 철수. 이해돼요? 뭐 이런 거죠. 철수 그죠? who 이게 가겠죠. goes home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는 전치사 구로 썼지만 여기서는 그냥 부사로 쓸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자, 이게 관계대명사인 건 알아. 근데 얘를 뭐라고 해석해? 철수 그는 간다. 씨. 돌아버린다 진짜. 뭐라고요? 얘가 이 관계사절이 이렇게 꾸밀 거라고. 이렇게. 이거 뭐라고? 명사라고. 명사 꾸미는 게 뭐라고? 형용사라니까. 근데 형용사의 해석상 특징이 뭐라고? 니은 리을이라고. 근데 이건 관계사절이잖아. 그럼 어디다가? 동사에다가 니은이나 리을 붙일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수? 무슨 철수? 가는 철수. 간다 이게 아니고 가는 철수. 이해되세요? 여러분요 이거 해석 써보시면요 이런 관계사절 나왔을 때 여기를 지금처럼 그냥 그는 간다 이렇게 쓰는 학생들 꽤 있거든요. 그게 틀린 걸 알아야 돼.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이해돼요? 근데 그게 틀린 거를 모른다? 모르기도 쉽지 않은데 사실 여기다 해석을 썼잖아. 네가 해석을 썼는데 그 해석 쓴 거를 읽어보면 여기에 분명히 철수 그는 간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상하잖아. 그럼 고쳐야지. 어떻게? 철수인데 가는 철수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요 작업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드시면 강의가 있어요. 제 강의가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보시면 또는 댓글란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강의에 대한 링크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